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1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바로 13, 14일 2일에 걸쳐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나머지 8팀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가 올라간 14일, 지금 목요일이죠? 네. 오늘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8개 팀이 올라갔습니다. 8강 진출팀 알려드릴게요. 맨유, 포르투, 아약스, 토트넘, 리버풀, 바르셀로나, 맨시티, 유벤투스가 올라갔는데 EPL 4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다 올라갔어요. 네, 열 시즌 만에 네. 2008-2009 시즌 이후 열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쾌거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리그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미 넘사벽의 자금력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감독들, 많은 선수들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지는 꽤 됐었기 때문에 네. 그간의 어떤 좀 트로피 기근 그리고 심지어 뭐 4강, 8강에도 별로 그렇게 명함을 못 내밀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저도 그렇고 장 의원님도 뭐 저희가 예전에도 뭐 레바민의 시대 뭐 어디까지 그쵸. 갈까 뭐 프리미어리그는 뭐가 문제인가 뭐 등등 그런 방송들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했던 얘기들은 레바민의 시대는 이제 곧 끝난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레바민이 무슨 약팀으로 전락하느냐 그건 아니고 한 시대를 주름잡은 그런 정도의 시기는 끝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언젠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뭐 수차례 드린 바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8강에서 저희는 사실 지금 챔피언스리그나 뭐 유로파리그 대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또 최종 성적에서는 미지수긴 하지만 8강에 4팀 전원이 다 됐다. 이거 자체는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고 그간 한 7, 8년 뭐 좀 더 길게 보면 한 10년을 풍미했던 세력은 좀 약화된 건 사실이다. 그 말씀은 뭐 틀림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EPL이 점점 올라올 것이다 다시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장 의원님? 그러니까 언젠가 한 의원님 표현대로 부상한다. 음. 또 정순주 아나운서 표현대로 올라올 것이다. 음. 라고 하는 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강력했던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이나 파리 상제르맹, 베스트 11만 놓고 네. 봤을 때 그런 강팀들을 다 꺾고 다리를 잡고 그렇죠. 실력으로 올라서서 이제 너네는 내 밑이야. 이렇게 올라서는 다는 얘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이 한 의원님과 저도 같았지만 레바민이 스스로 약해지면서 그 밑에 대항마였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스쿼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번에 8명 주축 부상에 포그바까지 징계로 빠졌는데도 파리가 스스로 또 무너진 부분도 있잖아요. 네. 초반에 실책하고 뭐 VAR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안정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계속 강화해서 그 엄청난 실력으로 예전에 강했던 초강력 팀보다 더 뛰어난 기량으로 지금 넘어왔다기보다는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레바민 중에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 두 팀이 스스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태가 지금 바뀌는 네.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장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왜 한 의원님은 갑자기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니요, 요즘 그 정치권에서 자주 얘기하는 네. 반사 이득 뭐 반사 이득. 이런 말이 그렇죠. 생각이 네. 나서 좀 웃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EPL을 아직 강력하게 칭찬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장 의원님은. 그러니까 상대가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축구사 이제 역사적인 견지에서 봐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될 때가 되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21세기 들어서 일단 UEFA 그 코이피션트라는 그 UEFA 계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라리가가 2000년대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전에는 이제 물론 엘도라도 세리에아 이탈리아 리그의 시대였고 라리가가 21세기 들어서 8번 계속 1위를 했어요. 8년 동안. 네. 그 다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5년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라리가가 그 이후에 다시 6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계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 목요일 지금 기준으로 스페인 라리가가 101점이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79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 시즌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이게 5개년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당장 뭐 올 시즌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가 1등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 시즌 점수만 보더라도 물론 저희가 유로파리그 경기들 또 거기 첼시, 아스날이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경기들을 못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오늘까지 제가 이제 뽑아온 걸로 보면은 스페인 라리가가 올 시즌에 17점을 땄고요. 17.142점. 네. 잉글랜드가 그 7번째 팀이 못하는 바람에 거기서 손해를 좀 많이 봐가지고 아직까지도 16.357점. 그러니까 매우 근소하게 여전히 라리가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살짝 앞선 점수 내지는 그런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올라간 숫자로 봐서는 이제 잉글랜드가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뒤집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그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은 내년에 뭐 프리미어리그가 시대를 만들고 평정한다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건 있으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리그가 20세기 후반부에 10몇 년 동안 이제 1위를 달렸고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라리가가 8년, EPL이 5년 했다가 지금 라리가가 다시 6년인데 제 생각엔 이게 누적 점수가 있어서 한 7, 8년은 갈 수 있는데 어찌됐건 당장으로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라리가도 조금 약해지고 같이 이제 활동해 왔던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EPL이 한번 올라올 시기가 됐다. 그리고 지금 레바민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거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세대 교체가 예전만큼 되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정말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로 대표되던 시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뭐 무리뉴 감독 오고 호날두 선수 오고 등등으로 시작해가지고 BBC의 뭐 모드리치, 마르셀로, 토니 크로스로 또 대변되던 시대, 거기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리베리, 로벤, 토마스 뮬러, 그리고 이미 떠났지만 필립 람 선수, 뭐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런 선수들의 또 세대. 근데 이게 지금 모든 팀이 다 마찬가지지만 다 지금 이미 떠났거나 그렇죠. 내려오거나 바꿔야 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EPL은 역시 자금력이 있으니까 적어도 선수 못 데려와서 세대 교체 안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선수가 이 지금 레바민처럼 S급이냐를 묻는다면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스쿼드 자체가 한꺼번에 뭐 크게 약화된다거나 노쇠한 선수들이 계속 같이 뛴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EPL은 돈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종의 이 틈새를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EPL이에요. 그래서 레바민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면 분명히 EPL의 시대는 오게 돼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전조의 기미 내지는 증명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EPL 혼자 올라오는 건 아니고 반사이익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레바민의 시대는 끝이 나는 건가요? 지금쯤의 흐름에서는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지 못할 경우에 네.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 한 10년 그때까지 퍼거슨 아이들과 호날두가 가세를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램파드, 드록바, 마케렐레 이러한 팀들로 구성이 됐던 첼시, 또 티에리 앙리가 이끌던 아스날. 프리미어리그 팀들 지금 현재 4팀의 8강 진출팀의 전력이 그때보다 지금 세냐? 그렇게 본다면 맨체스터 시티? 요즘에 약간 리버풀의 좀 페이스 뭐 그런 정도가 비견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보다 세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한현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제일 큰 것은 역시 자금력이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기업으로 치면은 그래도 건실하게 어떤 특정 종목의 매출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토마스 밀러부터 리베리, 로벤 두세 시즌 전까지 전성기를 어느 정도 누렸던 그러한 핵심 상품들, 이 상품들을 중심으로 끌어왔고 레알 마드리드도 호날두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끌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특정 상품들이 매출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부터 전체적으로 기업이 하락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자금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게 부상자가 많아도 또 다른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꾸려도 그 선수들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영입한 선수들이에요. 기본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토트넘도 뭐 영입하고 이런 선수들은 없었지만 92년생, 93년생 전성기 나이 때 있는 선수들을 돈으로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지켰고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도 후반전의 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힘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동력 싸움에서 세컨볼 싸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힘, 그 기동력 싸움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노쇠화된 수비 라인 훈멜스부터 그 라인까지 그 라인보다 역시 힘이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젊거든요. 그렇죠. 젊은 선수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예전에 10년 전에 8강에 4팀 다 진출하고 그리고 그 전에 3, 4년 무렵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정말 강했을 때 네네. 그때보다 더 지금 강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자금력이 중개권료 시장 상승과 더불어 자금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초강력 팀들의 지금 말씀해 주신 세대 교체가 저하되는 그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부상이 됐고 한동안은 이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이나 언제든지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팀이지만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역시 2, 3년 후에는 조금 삐그덕될 수 있는 역시 메시의 문제죠. 메시가 이제 한 2년, 3년 후에 계속 지금 같은 전성기적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면 뭐 메시 선수뿐만이 아니라 수아레스, 피케, 부스케츠, 그렇죠. 전체 다 라키티치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네.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그렇죠. 예, 또 이런 모르겠고 선수들이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도 다시 한번 리빌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또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계속 돈으로 순환을 수급이 시켜서 가능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힘, 전성기에 있는 클래스인 선수들을 유지를 시키면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앞으로는 조금 버틸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력이 있는 파리나 또 레바미는 네. 몇 년 후에는 다시 정비가 돼서 또 도전을 해서 그 체제가 중간에 이제 약간 추추전국 시대처럼 네. 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패권 싸움이 시작이 되겠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제 축구 역사에서 보면은요 화무 11홍 그래서 네. 우리 저 그 사극 같은데 봐도 뭐 10년 세도 하면은 이제 기운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바뀌죠. 지금처럼 뭐 돈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75년부터 한 85년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헤이젤 참사가 일어나기 그 직전까지는 잉글랜드의 시대가 한 10년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물론 전체 순위는 평균적으로 더 좋았던 분데스리가가 높았던 시기가 좀 길 수는 있습니다만 리버풀이 대단했죠. 네, 리버풀을 비롯해서 뭐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톤 빌라 뭐 거기에 UEFA 컵과 커비너스 컵에서도 잉글랜드 팀들이 우승을 그때는 많이 해가지고 한 75년에서 한 85년까지는 또 잉글랜드 리그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도 한 10년이면은 종료가 됐었고 물론 헤이젤 비극이 태어나기도 있었지만 전이네요. 훨씬 전이네요. 훨씬 전.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그런 주제도 한번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UEFA 슈퍼컵 하면은 항상 라리가끼리 붙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쵸. 레알 대 세비야, 레알 대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뭐 등등 그런 식으로 양대 트로피를 다 라리가 팀들이 가져가서 사실 최근 한 10년간 라리가가 7번의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었고요. 유로파리그를 5차례 우승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건데 예전에 이제 세리에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세리에가 조금 더 위라고 본다. 근데 지금 라리가 전성기가 그 바로 다음은 된다. 무슨 뜻이었냐면 세리에는 당시에 자금적으로도 투자가 아주 많이 이루어져서 돈도 많았고 S급 아주 팀들과 선수들도 즐비했고 근데 지금 라리가는 성적은 계속 가져왔어요. 사실 성적은 몇 팀이 정말 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은 계속 가져왔는데 자금에서 최고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금은 사실 뭐 EPL이 애시당초부터 뭐 가장 좋았죠. 그런데 이제 EPL의 앞으로의 과제는 일단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쿼드의 어떤 하락을 급격한 하락 이런 거를 막으면서 계속 잘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리에만큼 만약에 EPL이 앞으로 하고 싶다면 돈과 트로피와 이런 실력 이런 거를 다 같이 거머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라리가 같은 경우도 실력과 트로피 이런 거는 거머쥐었지만은 돈은 EPL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올 시즌을 기점으로부터 EPL이 할 수 있겠냐를 묻는다면 할 가능성은 일단 꽤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 이제 레알도 지네딘 지단 감독이 왔습니다. 네. 지네딘 지단 감독이 오면서 올 시즌에 너무도 좀 챔피언스리그 3연패 팀으로서는 너무도 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아마 EPL 팀들의 에이스들을 끌어오면서 뭔가 파괴 공작을 펼치면서 레알을 다시 강화시킬 공산이 굉장히 크고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뭔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는 버티는 이유가 데려온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덴벨레 선수, 쿠티뉴 선수, 아르투로 비달 선수, 랑글레 선수 뭐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데려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레민처럼은 되지 그쵸. 않고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의 최종 성적이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
때문에라도 화제가 되겠지만 요 두 팀의 성적이 굉장히 올 시즌 중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레바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두 팀을 더 언급하면은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왜 이 다섯 팀을 같이 엮어야 되냐면은 최전성기 한 시대를 같이 엮어온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2008년에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EPL의 전성기가 이제 암울하게 가는 시작이었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잡았고 2010년에 조세 무리뉴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세 클럽에게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하인케스 감독이 왔고요. 유벤투스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왔어요. 그게 전부 같은 해입니다. 2011년이에요. 그래서 2008년 과르디올라, 2010년 무리뉴에 이어서 2011년 하인케스, 콘테, 시메오네가 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요때부터 5강이 완성이 된 거예요. 레바미네 플러스 유벤투스, 아틀레티코까지.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게 그러니까 2011년이잖아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쵸. 꽤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벤투스도 지금 뭐 호날두 선수 영입이 성공적이었고 이번에 아주 기적적으로 또 쾌거를 이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는 지금 EPL 팀들과는 달리 일종의 구세력이에요. 네. 구세력 중에 지금 둘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EPL과 이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구세력. 과연 최종 성적은 어디가 더 좋을지 이것도 구세력 두 팀은 아직도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가늠해보는 좋은 또 흥미 요소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2000년대 중후반에는 EPL의 시대였다가 레바민의 시대로 돌아왔다가 다시 EPL 시대냐라고 궁금증이 있을 이때 바로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국에 유벤투스하고 바르셀로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팀이 다 올라와서. 장 의원님이 근데- 이제 대진 추첨 쇼도 중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빅클럽들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확인했다. 네, 현실을 확인했다. 레알 마드리드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 클럽의 이제 현재 현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도 역시 그동안 벌써 한 3-4시즌 전에 이미 세대 교체가 로벤 리베리 이런 선수들부터 돼야 되는데 늦었죠 많이. 그것에 대해서 현실 확인을 또 했고. 근데 레알은 이제 3연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 인식이 계속 늦어진 거죠. 늦어졌죠. 늦춰진 거죠. 네. 파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 확인이라기보다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발목을 잡혀서 다음 시즌에도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이제 벼르고 있는 단계가 그냥 됐고. 이제 문제는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이 세 팀은 이제 현실이 확인을 한 상황인데 2차 현실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셀로나 유벤투스가 여기서 한 번 더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나 다른 클럽한테 발목이 잡혀서 만약에 결승 진출이나 준결승 진출이 좌절될 경우에 또 한 번 현실 확인이 돼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 단계가 될 수 있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선생님도 얘기했다시피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뮌헨, 파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역시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 또한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보강을 하기 위한 작업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시즌은 그러한 현실 확인 속에서 빅클럽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의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여야겠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실질적으로는 올 시즌 지금 강팀이 떨어져 나가면서 EPL 클럽들이 올라왔지만 EPL 클럽들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시즌부터 과도기 단계를 한 3-4시즌을 또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EPL 팀, 보강한 레알, 바이에른 뮌헨, 기타 등등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다 섞여서 강팀들이 진짜 춘추전국 시대처럼 제일 특별한 어떤 최강팀이 없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전력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 팀들 섞인 채로 진짜 군웅할거 춘추전국 시대가 한 3-4시즌이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더 팀 운영을 잘했냐. 그 구별은 또 한 번 레바민이 누가 되느냐. 그러한 또 차별점을 만드는 또 시기가 되겠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클럽들 지금 유로피언 컵도에서 챔피언스리그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치 이렇게 순환되듯이 이어져 온 그런 흐름이거든요. 과도기가 있다가 또 이제 빅클럽들이 완전히 형성이 돼서 한 의원님 표현대로 초최강 이런 팀들이 생기는 또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흐름은 이제 거의 끝났고 지금부터는 과도기 단계가 한 3-4시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EPL 팬들이 열망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 시즌의 어떤 요 조짐을 기점으로
당장 다음 시즌부터 완전히 역전을 보여달란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있길 잘한다고 말해달란 팬들의 말이야. 막 바람인데, 이러고 있는데. 예, 지금 장 의원님은 또 좀 과도기적인 시기를 또 겪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겪겠죠. 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클럽은 파리 상제르맹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상은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요. 이 팀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당장이 궁금하거든요. 8강 중에 올 시즌 4강에 진출할 팀. 그건 추첨을 그거는 해봐야지. 대진을 봐도 모를 텐데 대진도 안 그래도 봤는데 뭐 더 모르죠. 여기 8개 팀 중에서 그래도 얘네는 무조건 올라간다. 뭐 올 이런 시즌 거. 일단 무조건 올라가는 건 도박사들은 그런 건 우리가 사실 재밌단 말이에요. 레바민이었지만 그게 아니고 올 시즌은 이제 도박사들 확률 보면은 도박사들. 리바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리버풀이 그러면은 저 우승 확률 1위예요 지금? 네.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 네 팀을 꼽으면 뭐 리버풀, 도박사들이 리버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맨시티, 맨체스터 시티, 유벤투스. 유벤투스. 근데 문제는 이제 추첨이죠. 대중 추첨이 어떻게 되느냐. 도박사들의 말을 빌어서 네. 본인의 얘기를 하셨는데 한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몇 팀이나 갈 것 같느냐? 저희는 대진 못 보고 얘기하니까 대진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16강전의 대결 양상들을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8강 대진 자체가 같은 리그 팀끼리도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만날 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나올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게 또 대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약스나 포르투 같은 팀이 정말 쉬운 거냐? 라고 물었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는 당연히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 봐서도 이건 좀 거북한 상대임에 틀림이 없는데, 아약스 포르투도 제 생각에 마음 비우고 달려들면은 결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이 외나무다리 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당일 컨디션, 그날 누가 좋은 스쿼드 맞아요. 상태와 좋은 경기력으로 또 그날 또 상대의 맞춤형 전술을 누가 또 잘 활용하느냐 뭐 그런 거지, 징계나 뭐 이렇게 또 출장 못하는 선수 뭐 그쵸. 그게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좀 근데 복병은 어려워요. 확실히 토트넘과 맨유는 될 것 같아요. 이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은 지금 선두 경쟁을 리그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4위 경쟁을 하는 토트넘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도 피곤할 것 같은데 상당히 피곤하죠. 근데 이제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두 경쟁을 하는 두 팀 사이에서 분명히 이제 복병 역할은 하겠죠. 복병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의 동기부여가 지금 형성된 상황이지만 유벤투스 이런 팀들은 지금 2등이랑 승점 차가 많이 나거든요. 유벤투스랑 또 바르셀로나도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요. 운영은 가능할 것 같아요. 승점 차이도 조금 있죠. 유벤투스보다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르셀로나와 유벤투스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그렇게 보고 게임에 있죠. 좀 더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또 호날두와 메시가 완전히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매호 대전은 완전- 계속된다. 네. 그래서 이 두 팀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근데 두 선수가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경쟁 의식이 있어요. 네. 너가 보여줬어? 나도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호날두 선수 보여주니까 벌써 메시 선수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2008년 과르디올라부터 무리뉴, 하인케스, 콘테, 시메오네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콘테 감독도 왜 꼭 얘기를 했냐면, 콘테 감독 오기 직전에 유벤투스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7위입니다. 네. 그 전에도 7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토니오 콘테 이전에는 유벤투스도 이른바 칼치오폴리로 인한 그 사태의 후유증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콘테 감독이 비로소 오면서 이게 우승팀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인케스 감독 유명한 뭐 트래블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시메오네 감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를 바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또 파리 생제르맹이 많지만, 저는 사실 레바민과 더불어 시대를 정의했던, 시대를 규정지었던 5강은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저는 파리보다는 이쪽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호날두 선수와 메시 선수가 지배한 시대도 어떻게 보면 요 클럽의 지배와 맞물리는 그렇죠. 측면이 있죠. 전체적으로. 그 2000년대 결국 호날두 선수가 좀 더 먼저 시작했지만 2000년대 한 후반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발롱도르를 둘이서 나눠 갔다가 모드리치 선수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뺏었고 뭐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5대 세력에서 지금 둘이 살아남았는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매호가 있어요. 그쵸.
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저 예.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아 호매가 있어요. 네. 매호대전이냐 포매대전이냐. 근데 일반적으로는 매호대전이라는 말이 좀 많은 것 일반적으로 연고전을 더 많이 썼어도 고연전. 같아요. 고연전, 알겠습니다. 연고전. 예, 예. 확실히 하셔야 돼요. 살아남은 요 두 팀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렇게 예. 뭉구스름하게 그냥 가네요. 여기에는 매호 혹은 호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 이 선수들의 운명과 또 이 시대의 어떤 클럽과 리그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같이 측면이 간다? 분명히 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토트넘 얘기도 좀 했잖아요. 네. 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굉장히 토트넘의 선전도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 요즘에 경기력에 좀 기복이 있어요. 근데 복병 역할을 하겠죠. 근데 조추첨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마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꽤 있죠. 네. 한 매치 정도는 아마 거기서 이제 어떻게 추첨이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 아약스나 포르투가 지금 걸리기를 바랄 것 같은데 두 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팀이 됐던 간에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은 리그 병행하면서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첼시는 유로파리그 열심히 하실 거죠? 아직 경기를 안 했어요. 디나모 키예프 원정. 홈에서 지금 저- 오늘 금요일입니다. 중계하러 가실 거예요. 네. 네, 저 중계하러 좀 이따 가야 되는데 지금 홈에서 3대 0으로 지금 이기긴 했는데 디나모 키예프가 또 홈에서 거기가 피치가 되게 안 좋아요. 잔디가 그 올림픽 스타디움이. 그래갖고 내 생각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UEFA 그 갑자기- 개수 점수 있잖아요. 네. 그거 잘 따려면 사실은 유로파리그 있는 팀들도 각 리그마다 잘해줄 필요가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요. 대진을 보고하면 더 편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서 다음 시간에 하면 답답한데. 되죠. 뭐. 다음에는 이제 대진 나오면 아마 또 다음에서 간략 프리뷰를 또 아마 하라고 아마 오늘은 주제를 사실 주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죠. 오늘은 네. 어떤 시대적으로 이제 그냥- EPL 네 팀 올라간 거를 또 네. 기념해서 흐름을. 흐름 이야기를.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8강을 앞두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은데 얘기할 게 있어요. 저희 댓글 보니까 왜 3부 안 해요? 라는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유동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요? 3부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바뀌었죠. 네. 3부를 조금 특화해서 중간중간에 아마 초대 손님도 올 수 네, 있고요. 네. 3부에. 특별한 주제를 다루거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거나 뭐 그럴 때 그럴 때 네, 비정기적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또 저희가 비하인드 컷도 좀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씩 나눠볼까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 듣는 이거는 질문이. 정순주 정순주 안에 대장님은 막 마무리. 훅 네.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에 네? 초병으로 가서 조금 오랜 시간 서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는 오늘 막 20분씩 하자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해보니까 진짜 1시간 10분. 초간략 이걸 보여주겠다. 네. 1시간 17분 보여줬어요. 네. 한의원님이 4경기를 그냥 다 해서 아니 저는 그 제가 일부 상주 대구 막 4경기 하면서 좀 길어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제 여러 팀들을 좀 섞어서 하자는 이제 시즌 3의 약간의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걸 K리그 팀을 많이 해야 돼. 해외 리그 팀을 많이 해야 돼. 여기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에이 그럼 둘씩 하자. 근데 앞으로는 둘씩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두 분은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열정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올해도 하얘지는 거 보세요. 무슨 열정 없어요.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더 강해지죠. 사교육비가 점점 들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사교육비를 위한 원투펀치 열정.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 두 분의 열정 그대로 담아서 저도 더 열심히 열정 있게 원투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정순주 대장군과 함께 두 번째 방송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51회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